반갑습니다. 하늘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평탄화 작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제가 화면에 그림을 하나 불러내놨죠. 이 그림은 수치 지도를 이용해서 생성한 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수치 지도를 이용해서 지형을 생성하고 나면은 후속 작업으로 건물이나 도로를 만들게 되죠. 자, 건물이 들어설 자리 또는 내 땅의 경계에 당연히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모든 도로를 다 평탄화 작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주도로, 메인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자, 우리 건물까지 연결되는 가지도로, 연결도로 이런 부분들은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형의 경사에 따라서 도로도 당연히 경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길게는 경사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도로 폭 부분이죠. 자, 폭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게 경사가 있어서 도로가 비탈져 있으면은 그건 또 이상하죠. 자, 그런 부분을 다 바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 그림을 한번 보죠. 제가 도로도 준비를 했는데 자,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평상시 도로 만들듯이 그렇게 해보죠. 자, 선택을 하고 드래그로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자, 등고선을 가지고 지형을 만들고 거기에 드레이브로 도로를 찍어주면은 자,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길이에 따라서 경사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폭 부분에 수평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되면은 곤란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수평이 맞도록 평평하게 그렇게 조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건물 자리 평탄화부터 설명을 드리고 도로 부분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화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부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탄화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샌드박스의 스탬프입니다. 자, 얘가 샌드박스고 이 부분이 스탬프죠.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계 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죠. 자, 이게 옵셋 범위입니다. V12창을 보시면은 옵셋이 1000mm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고 싶은 만큼 조절하시면 됩니다. 2만원으로 주고 싶으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옵셋을 안 주고 싶으면은 0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 스케치업 옵셋 특성상 0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0에 가깝게 줄 수는 있죠. 자, 0으로 만약 입력하면은 기본 치수가 25.4mm로 입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0에 가깝게 주려면은 0.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0.1을 입력하면은 거의 안 줄 것과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그냥 2만mm로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아래쪽 지형을 찍어줍니다. 자, 작업이 끝이 났죠. 그리고 얘는 높이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원하는 높이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에서 클릭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정확하게 원하는 높이는 따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얘가 그룹이죠.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이 면을 찍고 무브 툴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Z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찍어주면 되죠. 자,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 이렇게 맞춰서 찍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맞춰보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쪽과 똑같이 맞아지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이 샌드박스 툴이 스케치업 버전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보면은 이게 아마 2023 버전부터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 이전 버전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스탬프 작업을 하고 나면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지우개 툴로 소프트 처리를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심한 경우에는 면이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선만 하나 그어주면은 면이 생성이 됩니다. 복합적으로 깨지는 게 아니라서 자, 수정하기는 쉽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스탬프 작업 후에 보면은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이게 보기 싫다. 주위에 있는 다른 지형처럼 선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소프트 처리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다시 면을 클릭해서 선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선만 선택하고 나면은 엔티티 인포에 보면은 소프트 서무서가 표시가 되죠. 자,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 부분에 매핑이 깨진 것처럼 보이죠. 사실 면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이 면을 지우고 제가 다시 면을 만든다면은 얘가 평면이면은 당연히 면이 생성되겠죠. 자, 메이크 베이스를 찍어 보면은 정상적으로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매핑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 보기 싫으면은 바깥에 있는 선만 소프트 처리를 하고 안에 있는 선은 소프트 처리를 안 하면 됩니다. 그 방법도 한번 보죠.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이 방법은 작업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안쪽부터 먼저 작업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선만 선택했죠. 안에 있는 선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소프트 처리만 합니다. 스무스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바깥쪽에 있는 선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바깥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하고 얘는 소프트와 스무스를 다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깥쪽은 자연스럽게 되고 안쪽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게 되겠죠. 자, 물론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깔끔하게 작업이 되겠죠. 자,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지오메트리 미세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탬프로 작업하고 나면은 부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뭐 툭 튀어나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기 좋게 다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방법은 상당히 집중력과 끈기 그리고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데 물론 범위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 작업을 하시려면은 일단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자, 히든 지오메트리 켜주시고, 자, 스케치업 자체가 폴리곤 모델링 툴이기 때문에 각각의 폴리곤, 엣지, 꼭지점 이런 거를 위치 이동을 하거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브 툴을 클릭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푹 꺼져 있죠. 그래서 좀 높여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을 잡고 방향을 조절하시면 되는데 방향 조절하실 때는 방향을 고정하시는 게 좋겠죠. 지금은 위로 들어 올려야 되니까 Z축으로 고정합니다. 그래서 윗방향 화살표 클릭하시고, 자, 그럼 위로 들리죠. 높이 조절해서 클릭. 자, 이 부분도 조금 높이죠. 자, 방향 고정을 하지 않으면은, 축 고정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축 고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여기가 붓 꺼졌으니까 이것도 올려보죠. 자, 요 정도만 조절할까요? 자, 이렇게 하고 히든 지오메트리 끄면은 이렇게 변환이 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범위에 따라서 이 작업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 좀 집중력과 인내심이 좀 필요한 작업이죠. 자, 지오메트리 편집을 설명드린 김에 몇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가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무브 툴로 위치를 이동하고 그런 작업을 했죠.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오메트리끼리, 그러니까 꼭지점끼리 병합도 가능하고 또 분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자, 그렇게 작업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잠시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히든 지오메트리 켜주시고요. 자, 먼저 회전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회전 툴을 쓰려면 범위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정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회전 툴 클릭을 하고, 자, 모양에 맞춰서 회전시키면 되겠죠. 각도를 봐가면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편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보다 모양이 살짝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병합하는 걸 또 한번 보죠. 자, 이 부분을 아까 우리 작업했죠. 여기도 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히든 지오메트리 들어가서, 자, 지오메트리 병합 작업을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반드시 히든이나 하이드 처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프트 스무스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엣지가 살아있죠. 자, 살아있는 엣지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제가 일단 소프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선택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여러 개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자, 이 작업할 때는 스냅을 진짜 잘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스냅을 줘야 됩니다. 됐죠? 엔더 포인트 딱 맞죠? 클릭. 그러면 하나로 합쳐졌죠. 자, 그리고 얘를 다시 이쪽에 합칠까요? 그러면 가지고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합쳐줍니다. 자, 엔더 포인트가 나와야 됩니다. 됐죠? 클릭. 자, 이렇게 하면 하나로 합쳐졌죠. 그리고 다시 라인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우개 툴 선택하고 Alt키 눌러서 다시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히든을 꺼보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된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오메트리를 합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오메트리를 미세하게 편집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기능은 플립 엣지라는 기능입니다. 역시 샌드박스에 들어있는 기능이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자, 이 아이콘입니다. 플립 엣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설명드리는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히든 지오메트리 켜놓고 보면은, 자, 여기가 좀 더 컷오프 베이스죠. 그러면은 사각형 안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 대각선 방향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무브 툴로, 자, 얘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위로 들어 올립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대각선 방향을 한번 바꿔볼까요? 어떤 걸 바꿔야 되나? 일단은 툴을 클릭을 하고, 자, 대각선 위에 가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바뀌죠. 자,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무브 툴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올라오는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얘는 피라미드 형태로, 얘는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미세 조정할 때 대각선 방향에 따라서 결과물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얘는 반드시 대각선이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대각선이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면이 복잡하게 쪼개져서 예를 들면은 사각형이 아닌 곳, 자, 여기는 사각형 아니니까 되죠. 여기도 사각형 아니니까 됩니다. 자, 여기도 사각형이니까 되죠. 그런데 자,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삼각형이니까 안 되죠. 삼각형이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차 평탄화 작업이 된 곳에 추가로 또 평탄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다시 불러내서 조금 이동을 할까요? 자, 겹치도록 이 정도만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고 스탬프 찍어주죠. 자, 그리고 일단 높이를 적당하게 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미세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작업 후에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건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번에는?
자, 그리고 이쪽 연결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라인 툴로 가져갔더니 여기가 곡면이기 때문에 라인이 안 그어지죠. 이럴 때는 툴스 온 서페이스라는 그런 루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불러내보죠. 자, 얘는 곡면에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일단 라인 툴 선택하고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자, 여기도 곡면이라고 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이 부분은 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로 작업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는 제가 스탬프 툴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도형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제 실제 형태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건물도 있고 경계도 있죠. 자, 이 경계 부분은 실제 지형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등고선을 확인해서 여기가 평지가 맞구나 하는 곳을 그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탑으로 한번 볼까요? 탑으로 보시고 자, 등고선을 불러내면은 이 형태 그대로 평지가 맞습니다. 자, 이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죠. 일단 건물은 다시 숨겨주고요. 자, 경계를 보면은 일단 두 개가 딱 붙어 있죠. 자,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낮은 쪽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자, 얘가 낮은 쪽이니까 이거부터 작업하죠. 일단 그룹을 풀겠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스탬프 찍으면은 자, 지금 옵셋이 2만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자,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찍어보죠. 자, 작업은 됐죠. 일단 여기 면이 하나 깨진 게 있고 자, 겹친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물론 다 수정할 수는 있죠. 다 소프트 처리하면 되는데 일단 일이 많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옵셋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옵셋을 한 2000 정도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셋이 괜찮죠. 자, 작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면이 깨진 데가 보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면이 없죠. 여기에 면이 없고 여기도 없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면이 없죠. 자, 일단 수정을 좀 하죠. 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긴 바로 됐고 여기도 네, 여기도 바로 됐고 그리고 자, 여기도 해보죠. 여기는 면이 생성이 안 되죠. 자, 면이 생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이 부분이 곡면이라는 뜻이죠. 자, 여기도 해보죠. 일단 선택을 하고 자, 여기도 안 되고 자, 여기는 되는데 여기도 안 됐죠. 자, 이거는 따로 면을 만들겠습니다. 히든 지오메트리 보면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면을 만들죠. 이게 아까 면이 생성이 안 됐죠. 그러면은 평면이 아니라는 거니까 다 됐나요? 여기 한 군데 더 있구나. 자, 여기도 아까 면이 생성이 안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옵셋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지오메트리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겠죠. 자, 해볼까요? 그러면은 무브 툴 선택을 하고, 자, 얘를 이쪽과 합쳐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엔더 포인트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자, 얘도 이쪽과 합쳐 주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평지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죠. 일단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자, 여기 선이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면은 이 부분 아예 면을 그냥 새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자, 이거는 커비로프트로 작업을 하죠. 되겠어. 여전히 복잡하네요. 그냥 처음 그대로 놔두죠. 자,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커비로프트로 새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복잡해서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면 이제 깨진 데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작업해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고 찍어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면이 상당히 많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 면도 바닥면도 다 깨져 버렸죠. 자, 이건 또 작업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평탄화를 해 보겠습니다. 자,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자, 얘는 드래프를 찍어서 평탄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고 드래프로 찍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헷갈리니까 좀 숨기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윗부분 선택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툴을 클릭을 합니다. 스케일. 자, 얘가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밑에를 아래쪽을 잡고 위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서 배율을 0으로 입력하면 제일 좋은데, 스케치업 스케일 툴은 배율을 0으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01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위쪽으로 모이면서 평탄화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평탄화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스탬프만 가지고 작업했는데 드래프로 지형을 찍어서 그 부분을 잡고 스케일로 조절해서 평탄화를 할 수가 있다. 이 방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무브 툴로 잡고 높이를 조절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과 맞춰주죠. 자,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평탄화가 됐죠. 자, 이 부분도 정리를 하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평탄화를 할 때 우리 스케치업 스케일은 배율을 0으로 입력할 수가 없다 그랬죠. 자, 그 말은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배율을 0.01을 줬죠. 0.01만큼 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완전 평면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면을 지우고 다시 선택해서 면을 생성하면은 면이 생성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생성이 안 되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안 되죠.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평탄화를 하면서 배율을 꼭 0으로 입력해야 되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스케치업 스케일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프레도 스케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자, 얘를 다시 불러내서 요리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드라이브를 찍어서 작업해 보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프레도 스케일을 실행합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스케일링 얘를 실행하면 됩니다. 자, 역시 위로 들어 올려야 되겠죠. 들어 올리면서 0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선택이 됐죠. 무브 툴로 조절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죠. 어디? 자, 여기 찍을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 부분이 평면이라면 지우고 다시 면을 생성할 수 있겠죠. 자, 지웠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고 다시 면을 만들어 보죠. 자, 면이 생성이 잘 되죠. 그렇죠.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평탄화를 할 때 완전 평면으로 만들고 싶다, 배율을 0으로 주고 싶다, 그러면은 프레도 스케일을 이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미리 경계를 그려놓고 그 부분을 스탬프로 찍어서 작업하든지 아니면은 드레이브로 내려서 작업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고 지형 부분에서 불특정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평탄화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면 일단 히든 지오메트리를 보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히든을 보시고, 자, 선택은 우리 선택 툴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택 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 부분이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런데 불특정 범위를 선택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는 올가미 툴을 쓰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미 선택이죠. 자, 이 올가미 툴 자체는 스케치업 2022 버전부터 생긴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올가미 툴이 없을 겁니다. 자, 올가미 툴 선택을 하고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평탄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스케일 툴 선택을 하고 배율을 0.01. 자, 그런 다음에 무브 툴로 높이를 조절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형에 직접 범위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때는 평탄을 하고 났을 때 모양이 참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 이유가 있죠. 일단 범위를 우리가 선택을 했다는 것은 코드 페이스 안에서 범위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 페이스 자체가 깨지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스탬프를 찍거나 드래프를 찍었을 때는 어느 부분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드 베이스를 깨면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깨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예쁘게 안 나오죠. 자, 경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지금처럼 범위를 선택을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이렇게 경계가 아주 예쁘게 나오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연히 지오메트리 자체도 상당히 단순하겠죠. 자, 한 번 더 히든 지오메트리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렇죠. 근데 복잡하죠. 경계 부분이. 자, 여기도 아까 제가 작업하는 거 보셨겠지만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건물을 드롭으로 한번 내려보죠. 자, 이런 식으로 드롭도 아주 잘 되죠. 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자, 면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딱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지적도상, 지적경계에 대한 평탄화 작업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또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적경계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도로 부분 평탄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